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흥원 원장님 먼저 모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말씀에서는 우리가 위원님들 꼭 아셔야 될 부분, 주요 핵심 추진 사업, 그리고 또 애로 사항, 좀 시에 바라는 부분, 뭐 또 방향성 생각하셨던 것까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실장 조성기입니다. 오늘 금일 원장님은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기업 성장과 잠시만요. 나중에 지금 자꾸 참석 안 하시는 게 다른 기관에도 습입돼 버리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참석 못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이유로 참석을 못 합니다라고 저희한테 뭐 소명서라도 제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참석하는 기관은 부담 느끼고 참석 안 하는 기관은 그냥 그런 것도 넘어가 버리면 잠깐만요. 진흥 원장님이 누구시지? 김철준 원장님이십니다. 김철준 원장님께서 예. 개인적인 일로 오늘 못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김철준 원장님은 어차피 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은 개방직으로 들어오신 자리인 예, 거죠? 개방직으로 되어 있고 6월 30일자로 임기가 6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임기가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 오신 건가? 알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고 간단하게 먼저 보고 드리고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은 기업 성장과 창업, 일자리 창출을 하나로 연결하는 울산 경제 플랫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전 자금과 종합 민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수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여 창업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 지원과 청년,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 안정과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인권 보호와 초기 창업 기업 투자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이러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맞춰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청년이 머무는 울산을 만드는 데에 우리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주신 자료 감사하고요. 우리 창업지원부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네요.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어떻게 업무 배정이 되어 있죠? 예, 저희 창업지원부는 지금 창업 육성팀하고 창업 기반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은 좀 중첩될 수는 있지만 저희 경제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총이 창업자를 위한 사업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인 창업 기업이라든지 보육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 기업들도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중첩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분야들은 좀 서로 효율적으로 조율해서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나서. 같이 하고 있고 협력을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창업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하고 같이 손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동인권 관련해서 지금 지원 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부 다 좀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네요. 전반적으로 다 중첩되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첩으로 쭉쭉쭉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노동인권도 그렇고. 원래 일자리진흥원이 중첩 사업이 많은가요? 원래 중첩 사업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의 태생이 처음부터 종합 지원으로 시작을 했고
울산의 산하기관에서 제일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하던 사업들 중에서 중요한 특화 분야, IT라든가 기술 그 R&D 쪽 요런 부분들이 TP나 정보산업진흥원 쪽으로 독립을 해나가고 창업 부분은 창조 형태에서 후발주자로서 하면서 영역이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여쭤본 것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말 그대로 경제도 진흥시켜야 되고 일자리도 진흥시켜야 되죠. 특히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책 제안도 하고 정책 발굴도 하고 또 산업의 AX 전환으로 인해서 노동이 위협받을 때 이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노동을 지키는 역할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고민이 녹아있는 사업은 많이 보이지 않고 다 중첩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노동법률 상담, 노동인권교육 이걸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게 그죠? 이거는 이미 다른 데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굳이 이렇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창업 육성 기반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중첩일 것 같아요. 협력은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성장 활로 개척 이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중첩이고 지금 사업들이 다 중첩 사업이라서 중첩 사업 아닌 게 어떤 거 있죠? 지금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하는 일들 중에 다른 부서와 중첩 사업이 아닌 게 어떤 것이 있죠? 일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영역이 겹쳐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제일 잘하고 있고 이거는 중첩 사업 아니고 우리 아니면은 안 돌아가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지원부에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모여 있고요. 네. 일자리지원센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일자리 여기 지원분의 고용 개선하고 고용 창출 그리고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업무는 저희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우리 정원 60명 중에 13분이 배정되어 있는 일자리 지원 이쪽이 여기 우리 특화되어 있는 곳인가요? 특화되어 있는 곳 치고는 너무 인원이 적지 않아요? 지금 당선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은 인정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아이덴티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는 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지적 뭐 왜 그랬냐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똑같은 중첩 사업을 이 부서에도 있고 저 부서에도 있고 저 부서에도 있으면 그러면 저가 하겠거니 여가 하겠거니 하고는 다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사실 시민들 보시기에는 우리 혈세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 딱 우리 부서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딱 그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예. 방향성과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들도 방향성을 잡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보면서 첫 번째 좀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중첩 사업들이 많고 이 중첩 사업들이 사실은 하나로 모아서 관리돼야 될 것들인데 이 부서도 넣어놓고 저 부서도 넣어놓고 하면 효율이 과연 생기나?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고 일자리 지원센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많이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 구하는 분들 좀 우리 경제 일자리진흥원 통해서 물론 이것도 또 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진흥원이 역할을 거기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도 하고 있는 거 우리도 하면은 진흥원이 왜 있지라는 물음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 사업 많이들 지금 하고 있고 일자리 지원센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이 안에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정책연구면 정책연구, 일자리 보조면 일자리 보조, 상담이면 상담, 아니면은 뭐 일자리를 늘려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면 지원, 뭐라도 딱 요거는 우리 거다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향후에 운영하실 때 한번 그쪽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거는
아니 좀 그러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저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주요 사업 중에서 보면 그 2025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이 29억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2월 사업이라고 비교가 돼 있는데 이게 왜 국비 사업이 2025에 종결이 안 되고 2월 돼서 2026에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기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 사업 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5년도 사업은 이제 25년도 2월부터 26년도 4월까지라고 이제 명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금을 작년에 이제 22개사의 이제 창업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고 한 기업당 최대 이제 2억 원을 이제 지원하도록 돼 있다 보니 그 사업비를 집행을 좀 늦게 이제 진행한 기업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2월에서 이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뭐 해마다 좀 사업비가 좀 달라지겠지만 약 40억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고 기업들 지원금은 약 30억 정도로 이제 배정이 돼서 올해 이제 2월까지 이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 그 사업비 이제 집행 때문에 2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26년도 상단에 있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이제 3월까지도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저희가 또 일부 금액은 2월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 보고서가 간략해서 내역을 못 찾아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쓰신 예산을 보자면 여기로만 드러난 걸로 보자면 일단 행사 운영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향후에는 목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집행하셨는지를 좀 보고 싶고요.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의 연구를 하셨는지 저희가 이 보고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내려오시면 민간 사업 지원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에 또 자치단체 보조금도 있고 이 부분도 내역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은 대행 사업비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반환금이 있는 건가요? 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용역비는 정보 시스템 구축비를 그 예산 감독상 연구 아니요, 용역비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거는 목록을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설명 듣기에는 이게 다 사업명의역이잖아요. 예. 그럼 목록을 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냥 궁금한 것은 대행 사업비가 왜 발생했는지와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경제일자리진흥원인데 외국인 주민센터 사업이 과연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 지금 여기 근데 사업 목적을 보면은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에요. 그거와 경제산업 일자리가 이게 지금 사업의 목적이 굉장히 다른데 외려 어떻게 보자면 이 부분은 행정자치과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 왜 이게 왔으며 그냥 한꺼번에 쭉 말씀드리자면 그 외국인 주민 사업도 보면은 지금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거의 언어 아니면 예술이에요. 예술은 하나 반 정도 되고 거의 언어거든요. 뉴스, 상담, 통역이고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종합 보충 상담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법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체류나 이거 전부 다 법적인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들어와서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류를 주시고 지금 대행 사업비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대행 사업비는 저희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산액에 대해서 정산이 끝나고 사업 집행이 종료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시로 반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은 전부 다 정산 후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조금 듣기 싫은 말씀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울산 경제 일자리 진흥원에서 인수위 보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어쨌든 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원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못 오면 못 오는 사유서를 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명단을 저한테 주셨는데 경력사항 보면 다 지금 현직만 적어 놓으시고 공란이에요. 저는 그래서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성기 실장님, 심종훈 부장님, 뭐 이준호 부장님, 문상식 부장님, 박유리 센터장님이 전에 뭐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수위 보고받으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불편하신가요? 자리가? 근데 왜 이렇게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양식이 왔고 그 양식에 대해서 저희가 예, 인수위 보고 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처음이에요. 그 시에서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시기에는 그럼 다른 예, 부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시민들 앞에 반대로 우리 이렇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할 겁니다. 힘 실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불편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도리어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 잘할 건데 힘 실어 주십시오. 이런 거 할 겁니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고요. 근데 왜 이렇게 주세요? 불편하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고요. 네.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원장님은 죄송합니다. 오지도 않고 오신 분들도 경력도 없고 하면 그리고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오해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민간 사업 지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시기로는 기존에 이제 오래된 기관이고 다양한 일들을 해왔는데 특정 분야들이 성장하면서 TP나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분화되어 나간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현재의 이 어떤 기관의 정체성을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이 기관이 담당해야 될 업무의 영역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의 영역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라거나 분명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사실 업무의 프로세스상 이제 시에서 뭐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겠지만 이제 당선인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의 정체성을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빈틈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예산의 이제 절반 정도가 민간사업지원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과정에서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랑 어떤 조율을 해주시면 정체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면 구체적으로 자꾸 묻게 돼요. 우리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요.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지원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하기는 해요. 일자리진흥인데 왜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을 하지 하는 것도 의아한데 내용을 보면 뭐 한국어 교실 뭐 그런 거예요. 예산은 2억 5천을 썼습니다. 어떤 사업자에게 어떻게 용역을 준 거예요? 네, 말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장 박유리입니다. 네. 저는 사실 2008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위센터라고 우리 위기 가정 아동들에 대한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2022년에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가족센터와 차별화된 이제 외국인 전반에 대한 이런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선인님도 아시다시피 그 동구 지역 같은 데서는 저희가 2022년 말에는 한 5천여 명의 외국인 이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래서 이 일을 예. 누가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올해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직접 하시나요? 용역을 저희 줬나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으면 이 돈은 사업비로 집행이 됐을 거잖아요. 사업비 예. 집행할 때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나요? 저희는 수의계약 같은 건 하지 않고요. 그러면 2억 거의 5천만 하지 원 여기에 않고 대해서는 어떻게 그 나라당 들어가나요? 웹진은 웹진으로요?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다른 사업들은 이제 뭐 강사 뭐 고용을 한다거나 해서 강사 다들 고용을 개별 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정하게 이제 고시를 내서 알겠습니다. 이제 직원을 그럼 외국인 근로자 종합 보충 지원 한개 사업 7억 9,9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는 7억 9천은 저희 저희 26페이지에 이렇게 아, 나와 예. 있어요. 저희 7억 외국인 9,900만 원 적혀 있어요. 주민지원센터에 저희 팀장과 직원 2명 그리고 이제 센터장인 저와 외국인 인건비인가요? 상담원 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인가요? 그래서 예, 한 대부분은 인건비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 비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종합 보충 상담 지원을 위한 인건비네요. 네. 그럼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해요? 기존에 시청에 있는 글로벌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저희 이제 센터에 연계되어 왔었고요. 네. 다른 외국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채용 공고를 내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다 예산 지원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 받은 사업들이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사업이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 외국인들이 울산에 정착하면서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충을 상담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 20% 정도가 저 그러면 체불 예, 일단 뭐 이런 알겠습니다. 데 노동인권 쪽도 좀 여쭤볼게요. 4개 사업 12억 5천만 원 예산을 썼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노동법률 상담, 노동인권 교육 하는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신 거예요? 노무사를 상주 계약을 해서 네. 노무사가 직접적으로 인권 교육, 인권하고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학교별로 매칭을 해서 상주하고 있는 노무사가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을 이제 공개로 이렇게 해서 모집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노무사를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으나 네. 수차례 공개 모집에도 채용이 안 돼서 노무사와 계약을 해서 노동법률 상담, 노동인권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는 것들이 많이 다른 부서도 있고 또 한노총도 있고 뭐 노동조합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왜 꼭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게 당초에 일자리 재단이 통합되기 전에 일자리 재단에서 넘겨받은 조직. 요 일한 실적 건수가 노동법률 상담 381건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24회 72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노동법률 상담에서 아마 담당자 있으실 테니까 제일 많은 상담 내용은 어떤 건이에요? 제일 많이 상담 들어오고 있는 건 어떤 건이에요? 혹시 담당자 계시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지금 모르실 수 아직 있어요. 예, 너무 안 구체적인 왔고 거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서면으로 보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쭤본 것이 이 사업에 12억 5천이라는 세금이 들어갔고 일자리 센터의 여러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사실 당연히 아는 것 아닐까 싶어서 그래요. 어떤 노동법률 상담이 많고 그래서 어떤 대응책을 세울 곳까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담이 들어왔으면 이걸 또 조려가 있을 텐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노동법률 상담을 했으면 뭐 체불임금 문제나 아니면 부당해고 문제나 직장 내 갑질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거를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해결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디에 연결을 해주거나 뭔가 그런 조치로 나가려면 당연히 원장님이나 쭉쭉쭉 보고가 돼야 일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싶어서. 근데 모르신다 하니까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체불임금이면 체불임금 들어왔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럼 체불임금
노동법률 상담으로 12억 5천을 썼으니까 체불임금 상담 들어오면 그다음 어떻게 처리해요? 체불임금 상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법률구조공단 가봐라, 뭐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와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 지금 내부적인 그 프로세스를 말씀을 네, 드리면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5페이지 한번 세출 예산요. 그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그전에 사업별 예산이 익숙했는데 여기 지금 복식부에서 쓰는 지금 그런 예산 현황을 제출을 조금 쓸 수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이제 회계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에 기타 자본적 지출하고 매도 가능 증권 등 그리고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이라고 큰 숫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계략적으로 어떤 거 우리가 부채 상환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그 목적 사업에 그 임대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입주 기간들 임대 보증금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이건 매도 가능 증권은 저희들이 그 투자 사업 신설에 따라서 그 투자 기금을 그렇게 지금 따로 특별 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금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그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을 하고요. 그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조합 비용을 그 가능 증권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2024년 종합감사에서 23건에 지적된 게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수의 계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조치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가요? 그 뒤에. 예, 지금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고액 발주는 반드시 계약 담당자하고 사업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의 계약은 1,000만 원 미만만 이루어지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로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뭐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나중에 문서로 질의하시고 답을 받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당선인님 당부사항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올리는 말씀입니다. 시민들께서 모은 세금은 말 그대로 혈세입니다. 눈먼 돈이 아니고 아껴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도 어떻게 하면 정말 눈먼 돈이 아니라 가치 있는 돈으로 혈세가 사용될지 고민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또 시민들께서 내용을 들여다보셔도 더 도와줘야겠다, 더 힘 실어줘야겠다 생각 들도록 사업 방향성을 정립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이것 해버리면 당연히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또 불공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원장님이 안 계시니 제가 어떤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새로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또 그전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계신 이제 간부들께서 오셨으니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어떻게 시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서 방향을 잡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없으면 안 돼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특화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울산에 필요한 역할들이 참 많거든요. 이름 얼마나 중요한 경제일자리진흥원, 뭐 저는 찾으려면 이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방향성을 정해주시면 그 방향성이 시민들께 또 설득이 된다면 제가 그 방향성을 실현하는 데 열심히 힘을 같이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신뢰 얻을 수 있는 경제 일자리 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원장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너무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회의는 3분 있다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